산림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은 나무의 생육환경 조성과 산림경관 개선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덩굴류를 집중적으로 제거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은 덩굴 제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나무 대표 해충 솔라방의 부화 유충 활동기인 8월에서 9월을 맞아 식엽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 덕적도의 경우는 전체 산림의 30%가량이 솔라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림청은 인천 덕적도를 직접 방문해 솔라방 방제 대책 현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4일 인천 덕적도에서 겨울철 이상기온과 봄철 강우량 감소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솔라방 피해 방제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를 강조하면서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는데요. 이에 산림청은 성춘기부터 생활사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고 8월 말 9월 초에는 항공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덕적도의 경우는 솔라방 개체수 밀도를 감소시키는 특별 방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관 기관 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나랏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이 1991년부터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개최해온 나랏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31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무궁화 온 세상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13일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 일원에서 제31회 나랏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무궁화 전국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무궁화 우수부나 1,200여 점의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산림청은 축제에 앞서 2021년 무궁화 우수부나 품평회를 열어 총 14개 무궁화 분화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최근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등을 고려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포스코와 처음으로 ESG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산림청은 지난달에 현대백화점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20일 현대백화점그룹과 탄소 중립 활동과 ESG 경영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산림비전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개발도상국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 산림탄소 상쇄 사업, 주요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협력 등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내외 산림 분야 탄소 중립 모형과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계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대추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생대추 수출량은 8톤으로 2019년 4톤에 비해 2배가 늘어났는데요. 산림청은 지난달 대추 수출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출 확대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24일 충청북도 보은군의 대추 생산 임가와 수출 가공 현장을 방문해 대추의 생산 작황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과실 비대기에 접어든 대추의 낙과 피해 예방과 가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밤, 대추, 감과 같은 성수품의 오프라인 한림 판매와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여름도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섬 현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도시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는 도시 열섬 현상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이러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최근 도시숲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한여름은 아스팔트 도로의 복사열과 자동차가 뿜어내는 열기로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만들어 놓은 도시숲길은 상황이 다릅니다. 나뭇잎의 증상작용으로 열기는 한풀 꺾이는가 하면 직사광선을 막는 그늘에 지면의 반사열을 줄이는 반사열 저감 효과까지 더해져 도시의 뜨거운 온도를 낮춥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도시 열섬과 폭염의 해결책인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현재 5만 4천 헥타르에서 2050년까지 7만 1천 헥타르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8월부터 직원의 청렴한 공직권 정립과 갑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청렴 갑질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9월에는 불합리한 업무 지시 유형과 사례를 알아봅니다. 우선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유형인데요. 원래 계약하려던 업체를 상사가 다른 업체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여직원 행사 도우미 지시입니다. 공식 행사에서 원치 않는 여직원에게 꽃다발 증정을 지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야근, 주말 근무 강요입니다. 중요 업무가 아님에도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처리를 지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업무 시간 외에 SNS를 통한 지시로 이 또한 불합리한 업무 지시의 대표 유형입니다. 앞서 소개된 4가지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 유형을 숙지해 갑질 없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산림청은 2021년도 임산물 수출 유망업체 발굴대회 목재 제품 분야를 재공모합니다. 현재 산림청이 임산물 HSK 코드로 수출이 가능한 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면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9월 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산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